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그 출처는 경험이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만나는 그 과정과 그 접점이죠. 이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내용이 어찌 보면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성은 단지 어떤 의미에서 정념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갖다가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의 그 노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전부 뭐다? 인상 혹은 관념이고, 관념은 인상의 모사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휴메의 두 번째 강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학교에서 그 수업을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전 수업 시간을 갖다가 완벽하게 기억을 하는 학생들도 때로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조금 앞선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반복을 시켜주면 기억도 상기가 되고 다시금 얘기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휴메에 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휴메라는 철학자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그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에 관한 강의를 갖다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데카르트는 그 이성의 힘을 갖다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휴메는 그 이성에 비해서 경험의 핵심적인 역할을 갖다 강조한 동시에 또한 특이하게도 이 경험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갖다가 지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의 역할을 갖다 강조를 할 때 제시했던 두 가지의 어떤 생각이,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관념들은 인상이라고 하는 휴메이 얘기한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바에 모사이다라고 하는 모사 원리가 있었고, 이런 관념들은 유사성, 그 다음에 시공간에서의 근접성, 그리고 인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합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합 원칙과 모사 원리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려고 했고, 그럼 이성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이성의 역할은 비교적 제한된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념의 관계를 갖다가 살펴봐서 과연 특정한 진술이 관념의 관계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갖다가 판명을 해주었고, 고모는 친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재밌는 그런, 제가 재밌다고 얘기하면 좀 자화자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이 됐던 그런 예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모는 친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술은 필연적으로 참인 진술이죠. 왜냐하면 고모라고 하는 개념 속에 친척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필연적인 진리들을 갖다가 알려주는 대신에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갖다가 알려주지는 않는 그러한 제한된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경험은 경험적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예컨대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다, 아니면 전철이 지금도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두 가지 구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성의 역할은 그런 점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긴 알려주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이 되게 많은데, 관찰하지 않은 그런 경험적 사실에 대한 우리의 알미 과연 정당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죠. 예컨대 만류인력의 법칙이 이제까지는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안다면, 이제까지 만류인력의 법칙이 적용이 됐다라고 했을 때 미래에도 만류인력의 법칙이 적용이 될 것인가, 미래에도 만류인력의 법칙이 참일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휴메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는 만류인력의 법칙이 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미래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참일 거라고 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휴메의 지적이었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서양 근대 철학을 아주 좋아하는 서근철이라고 하는 가상의 제 후배를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서근철이 원래는 강의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오질 않고 집에 있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서근철 후배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사실 확인은 못 해봤죠. 그러나 집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집에 있다라고 믿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믿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를 했을 때 저는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건철이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말한 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라는 근거를 만약 제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확실히 서건철은 집에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감기가 낫질 않아서. 그래서 저는 굳건히 믿고 있는데, 사실은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 다른 데 갔을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굳건히 서건철이 집에 있고 감기를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제 믿음이 어찌 보면은 좀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서건철이 한 말이 모두 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도 참일 거라고 하는 그런 확증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 과거에 만류인력의 법칙이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그것이 적용될 확증은 없다라고 하는 게 휴메의 지적입니다. 자, 이러한 휴메의 지적에 대해서 휴메 스스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를 해봅니다. 하나의 다른 원리가 있다라면, 어떤 원리? 항상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만류인력의 법칙이 참일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미래에도, 그리고 서건철이 집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항상성의 원리는 뭐예요? 미래는 과거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확보가 된다면 늘 미래는 과거와 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관찰한 바에 근거로 해서 미래도 우리가 이 지식을 갖다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항상성의 원리의 근거는 뭘까요? 근데 왜 항상성의 원리가 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과거에 항상성의 원리가 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의 항상성의 원리가 늘 참이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항상성의 원리가 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른바 순환 논리입니다. 과거의 항상성의 원리가 참이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항상성의 원리가 참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성의 원리가 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적을 휴미 함으로써 상당히 저희를 어떻게 보면 난감하게 했죠. 그러니까 뉴턴의 이 물리 법칙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예외 없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미래에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보장이 없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그러한 지적이고, 근데 제가 지난 강연에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서근철 후배가 집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주셨는데 만류인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거부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지금도 서근철이 집에 있는 걸 확신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몇 분은 굉장히 서근철 후배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은 이제 확신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이걸 너무 떨어지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분 다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좀 둘에는 차이가 있다. 하나는 인간 행위이고 하나는 자연 현상이니까, 서근철의 얘는 인간 행위니까 자유로운 행위를 하는 인간은 예측 불허한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도 자연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휴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가? 위대한 철학자라고 했는데 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휴미 한 얘기는 뭐냐면 둘에는 사실은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 법칙은 혹은 자연 현상은 법칙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될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근거가 사실은 미약하다는 겁니다.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연 법칙이 어떻게 알려지는가라고 갖다가 따져봤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놓으니까 떨어지더라. 놓으니까 떨어지더라. 놓으니까 떨어지더라. 이러한 관찰은 경험한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 리모컨을 놓으니까 떨어지더라, 놓으니까 떨어지더라, 놓으니까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은 다 관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찰한 사실들이 아무리 누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항상성의 원리가 참이질 않으면 놓으면 떨어진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놓으니까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사건이 계속 병행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어떤 힘, 예컨대 이 리모컨을 갖다가 끌어당기는 지구의 중력 자체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으면, 그죠? 필연적인 어떤 힘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으면 그러면 만류인력의 법칙이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휴먼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 만류인력을 관찰한 분이 보통 혹시 계세요? 관찰. 관찰이 되나 한번 보세요. 관찰. 만류인력 보신 분. 제가 농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는 그걸 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밖에 보지를 않았어요? 놓으니까 떨어지다라는 것만 관찰이 된 것이지 힘은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적이 휴미 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필연적인 힘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관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휴메의 큰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성은 자연에서 관찰되지가 않고 필연성이 자연에서 관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연법칙마저 서근철의 예와 같이 그냥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런 경향성만 있다 정도밖에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필연적인 힘이 관찰이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두 개가 항상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특정 행위나 작용의 반복이 동일한 행위나 작용을 재생하는 경향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이 경향을 관습의 결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과거에 특정한 사건들이 늘 일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A, B 두 가지가 계속 병렬해서 일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A가 나타나면 B가 나타날 것이라고 마음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강조했다는 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별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자, 이것이 휴미 얘기한 우리의 RM에서의 경험의 어떤 역할과 그 경험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드렸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 습관을 강조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죠. 이성과 우리의 정념, 그러니까 정서, 감정, 욕구 이러한 것을 갖다 통틀어서 정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성과 우리의 정념에 관한 휴메의 생각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다면 이것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논고 트리티스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데카르트의 2강에서 했던 그 말씀을 갖다가 들으셨던 분들을 조금 상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성은 어떻게 할 힘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얻으려고 노력을 해서 얻지 못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 마음에, 나의 능력 밖에 있다는 걸 갖다가 보고 인정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원치 않게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휴메에 따르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더 이상 이건 원치 않아야지. 그래. 그것은 내 힘 밖에 있어. 원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이 나의 정념을 좌지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휴메의 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하고는 굉장히 상반되는 대비가 되는 그러한 생각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